여러분, 가까이 있는 사람을 얼마나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겉으로는 친절하고 믿음직스럽게 보이지만 그 속에 숨겨진 진짜 모습을 우리는 모를 수도 있습니다. 믿었던 이웃, 친구, 지인들이 뒤에서 우리에게 해를 끼칠 수도 있다는 사실, 상상하기조차 어려운 일이지만 현실에서는 자주 발생합니다. 2023년 금융감독원의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에만 60대 이상 고령층의 금융사기 피해액이 858억 원에 달했습니다. 그리고 더 충격적인 것은 이들 피해의 70%가 평소 알고 지내던 사람을 가장한 사기였다는 점입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대한노인보호전문기관의 2022년 노인학대 현황 보고서에서는 전체 노인학대 사례의 89.3%가 아는 사람에 의해 발생했다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이들 중 대부분이 이웃이나 자주 만나던 지인이었다는 사실은 우리에게 큰 충격을 안겨줍니다. 이들이 사용하는 방식은 아주 치밀합니다. 처음부터 악의를 드러내지 않고 오히려 매우 친절하고 다정한 모습으로 다가옵니다. 경찰청의 범죄수법 분석 자료에 따르면 노인을 대상으로 한 사기꾼의 90% 이상이 처음에는 도움을 주는 사람으로 접근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신뢰를 쌓은 뒤에야 비로소 그들의 진짜 의도가 드러나는 것이죠. 오늘은 이런 악마보다 무서운 사람들의 속내를 알아보고 그들이 우리에게 어떻게 다가오는지, 그리고 어떤 방식으로 우리를 위험에 빠뜨릴 수 있는지 살펴보려 합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주변 사람들을 새로운 시각으로 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누구도 쉽게 신뢰해서는 안 되는 이유를 깊이 이해하게 되실 겁니다. 지금부터 그들의 내면에 숨겨진 진실을 하나씩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 채널은 여러분의 삶을 지혜로 채워드리고자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더욱 유익한 지혜의 이야기들을 전해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우리 주변에는 겉으로는 참 친절하고 믿음직스러워 보이지만 속에 은근히 꿍꿍이를 숨기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단순히 나쁜 사람처럼 보이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더 조심해야 할 대상이죠. 이들의 대표적인 특징을 알고 대비해 둔다면 스스로를 지키는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할 유형은 과도하게 친절한 사람, 급하게 결정을 요구하는 사람, 개인정보를 자꾸 물어보는 사람, 그리고 금전적 도움을 자주 요청하는 사람입니다. 먼저 과도하게 친절한 사람을 살펴보겠습니다. 처음부터 지나칠 정도로 잘해주는 사람을 만나면 우리는 쉽게 마음을 열고 신뢰하게 됩니다. 이런 사람들은 상냥한 말투와 작은 선물, 배려심 넘치는 행동으로 다가오면서 우리에게 친근함을 심어줍니다. 그런데 지나친 친절이 꼭 좋은 의도에서 나오는 건 아닐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자주 선물을 주거나 도움을 주겠다고 나서지만 시간이 지나면 점점 우리에게 무언가를 요구하기 시작합니다. 친절을 가장하여 속셈을 감추고 접근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지나친 호의는 경계하며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잠시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도 이런 사람을 만나신 적이 있으신가요? 다음은 급하게 결정을 요구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지금 아니면 기회를 놓친다는 식으로 조급하게 만들며 우리를 몰아붙입니다. 투자를 제안하거나 거래를 할 때 충분히 생각할 시간을 주지 않고 재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우리가 냉철하게 판단하기 어렵기 때문에 결국 조급한 마음에 그들의 의도대로 끌려가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는 차분히 시간을 갖고 검토해야 합니다. 상대가 급하게 결정을 요구한다면 한 번 더 생각해보고 천천히 판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 번째로 개인정보를 자꾸 묻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마치 우리에게 관심이 많은 듯 접근하지만 사실은 우리의 약점이나 취약한 부분을 알아내려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화 중에 은근히 가족 구성이나 재정 상태, 심지어는 과거의 아픔까지 물어보는 사람이 있다면 주의해야 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우리가 털어놓은 정보를 바탕으로 나중에 심리적으로 조종하거나 협상에서 유리하게 이용하려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적인 질문이 반복되거나 지나치게 깊은 사적 이야기를 캐묻는 사람에게는 경계심을 가지는 것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금전적 도움을 요청하는 사람입니다. 특히 가까운 지인이나 오래된 친구가 경제적 어려움을 이유로 도움을 요청할 때 마음이 약해지기 쉽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도움을 요청하다가 점점 금액이나 횟수가 많아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린 친구잖아. 이 정도는 도와줄 수 있는 거 아니야? 라며 죄책감을 느끼게 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우리의 감정을 이용해 점차 더 큰 요구를 하며 우리의 자원과 에너지를 소모시키기도 합니다. 금전적 부탁을 자주 하는 사람과의 관계는 신중하게 유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유형의 사람들은 모두 겉으로는 큰 문제가 없어 보이지만 사실은 우리에게 심리적 압박을 주고 자원을 빼앗으려는 의도가 숨겨져 있을 수 있습니다. 이들의 접근 방식은 교묘하며 시간이 지나면서 서서히 드러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친절해 보이는 사람이라도 그 속에 숨은 의도가 무엇인지 한 번쯤 생각해보고 빠르게 결정을 유도하거나 과도한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사람들에게는 특히 주의해야 합니다. 위험한 사람들은 단순히 겉모습이나 행동만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지 않습니다. 그들은 악한 의도를 숨기고 교묘하게 우리의 신뢰와 동정심을 이용하려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들은 마치 우리 편인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자기 이익을 위해 우리를 조종하려 합니다. 이제 그들이 자주 사용하는 접근 방식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이들이 어떤 교묘한 수법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지 이해하면 스스로를 보호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대표적인 접근 방식 4가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서적 교감을 이용하는 방법, 긴급함을 강조하는 수법, 권위나 지위를 내세우는 방식, 그리고 동정심을 유발하는 전략입니다. 먼저 정서적 교감을 이용하는 방법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감정적으로 다가오면서 우리와 깊은 교감을 쌓으려 합니다. 본인의 어려운 사정을 먼저 이야기하면서 우리에게 마음을 열어보라고 유도합니다. 이렇게 상대방의 힘들었던 과거 이야기를 듣다 보면 우리는 그들과 더 가까워진 듯한 느낌이 들어 쉽게 신뢰하게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우리도 모르게 자신의 비밀이나 약점을 털어놓게 되죠. 이후 이들은 이러한 정보를 이용해 우리를 압박하거나 자신의 요구를 들어주도록 유도합니다. 우리가 털어놓은 약한 부분을 이용해 부탁을 하거나 거절하기 어렵게 만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서적으로 깊은 교감을 쌓아 우리를 조종하려는 사람들에게는 특히 주의가 필요합니다. 두 번째는 긴급함을 강조하는 수법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언제나 지금 당장 결정하지 않으면 기회를 놓친다고 강조하며 우리를 조급하게 만듭니다. 이 기회를 놓치면 다시는 오지 않아 라거나 지금 결정 안 하면 큰 손해를 보게 될 거야 라는 말을 자주 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우리에게 충분히 생각할 시간을 주지 않고 그 순간의 긴급함에 휘말려 결정을 내리게 만듭니다. 이렇게 급한 마음이 들게 하여 판단력을 흐리게 함으로써 결국 우리가 그들의 의도대로 움직이게 되는 것이죠. 부동산 투자나 금융 상품을 소개하면서 지금이 아니면 큰 이익을 놓칠 것이라고 강조하는 경우가 있다면 차분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상대가 급하게 결정을 요구한다면 오히려 한 번 더 생각해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 번째는 권위나 지위를 내세우는 방식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마치 자신이 전문가이거나 특별한 권위를 가진 것처럼 행동하여 우리의 판단을 흐리게 만듭니다. 내가 이런 분야에서는 경험이 많아 라거나 나를 믿어도 돼, 내가 보증할게 라는 식으로 자신이 신뢰할 만한 사람인 것처럼 말합니다. 권위를 내세우는 사람들은 보통 우리가 그들의 말에 따라 행동하도록 강요하며 그들의 의견을 따르지 않을 경우 불이익을 받을 것이라는 두려움을 조장합니다. 우리는 이들의 권위나 지위에 압도되어 쉽게 수긍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런 사람들 중에는 자신의 이익을 위해 타인의 신뢰를 이용하는 이들도 많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특히 자신의 권위를 강조하는 사람들에게는 그들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이기보다는 신중히 생각해 보고 검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동정심을 유발하는 전략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자신을 피해자로 묘사하며 우리로 하여금 동정심을 느끼게 만들어 결국 그들에게 유리한 결정을 하도록 유도합니다. 자신의 경제적 어려움이나 가족의 건강 문제 등 가슴 아픈 사연을 이야기하면서 우리의 연민을 자극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그들을 도와주고 싶어지는 마음이 들죠. 그들은 이를 이용해 금전적 지원을 요청하거나 특별한 대우를 부탁하기도 합니다. 한번 동정심을 느끼고 돕기 시작하면 우리는 그들에게 쉽게 휘둘리기 마련입니다. 특히 이들은 우리에게 죄책감을 심어주기도 하며 우리가 그들에게 도움을 주지 않으면 마치 우리가 나쁜 사람처럼 느끼게 만들기도 합니다. 이러한 사람들에게는 일정한 거리를 두고 냉철하게 바라보는 태도를 유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다양한 접근 방식을 사용하는 사람들은 공통적으로 우리에게서 자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감정을 교묘히 조종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들이 사용하는 전략을 이해하고 그들의 접근 방식에 휘말리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주변에서 이런 접근 방식을 보게 된다면 섣불리 신뢰하기보다는 잠시 멈추고 그들의 진정한 의도를 곱씹어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들이 사용하는 교묘한 접근 방식을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러한 사람들로부터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실질적인 대처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위험한 사람들을 이해하고 그들의 접근 방식을 알게 되었다면 이제는 이러한 사람들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하는 방법을 실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까운 사람일수록 의심 없이 받아들이기 쉬운 법이라 자기 보호를 위한 구체적인 방법을 알고 대비해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일상 속에서 이런 상황을 어떻게 대처할 수 있는지 알아보고 마지막에는 실제 사연을 통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의심스러운 상황에서의 대처법입니다. 누군가가 지나치게 친절하게 다가와 신뢰를 얻으려 할 때는 그 친절 뒤에 숨겨진 의도를 한 번쯤 생각해 보세요. 지나친 호의 뒤에는 무엇인가 기대나 목적이 숨어 있을 수 있습니다. 필요하다면 단호하게 거리를 두고 과도한 호의나 선물을 받지 않도록 경계하는 태도를 가지는 것이 좋습니다. 이런 작은 행동이 우리의 방어선을 지키는 첫걸음이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결정 전 반드시 확인할 사항들입니다. 상대가 우리에게 급하게 결정을 요구하거나 생각할 시간을 주지 않으려 한다면 서두르지 말고 반드시 신중히 검토할 시간을 확보해야 합니다. 특히 금전적인 제안이나 투자 권유를 받을 때는 혼자 판단하지 않고 가족이나 신뢰할 수 있는 사람과 상의하는 습관을 가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의를 통해 감정적인 결정을 막고 보다 객관적인 시각으로 상황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가족이나 지인과의 상담 중요성입니다. 우리는 종종 가족이나 가까운 사람과 상의하는 과정에서 감정적인 요소를 줄이고
보다 합리적인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신뢰하는 지인이 금전적 도움을 요청할 때도 다른 가족 구성원이나 지인의 의견을 들어보고 그 요청이 타당한지 검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금전적 지원은 특히 즉흥적인 판단보다는 주변의 객관적인 조언을 통해 신중히 접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피해 발생 시 도움받을 수 있는 기관에 대한 정보를 알아두는 것도 필요합니다. 예상치 못한 금전적 피해나 심리적 고통을 겪게 될 경우 이를 혼자서 해결하려 하기보다는 해당 분야의 전문가나 관련 기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금전 사기를 당했다면 경찰서나 금융감독원의 피해 신고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고, 심리적 피해를 입었을 경우 정신건강복지센터나 상담센터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미리 이런 기관의 정보를 알고 있다면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도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습니다. 이제 이러한 방법들이 실질적으로 적용된 실제 사연을 통해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60대 이정숙 씨는 평소 친절하게 대해주는 이웃 김미영 씨와 가깝게 지내고 있었습니다. 김미영 씨는 이정숙 씨가 이사 온 날부터 과일 바구니를 들고 찾아와 인사를 건네고 외출할 때마다 작은 선물과 간식을 챙겨주는 등 따뜻하게 대해주었습니다. 이정숙 씨는 김미영 씨의 호의에 마음을 열고 친구처럼 지내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김미영 씨는 개인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했다며 급하게 돈을 빌려줄 수 없겠냐고 부탁했습니다. 잠깐만 빌려주면 곧 갚을 수 있어요 라는 말과 함께 그동안 자신에게 받은 친절을 생각하며 이정숙 씨는 김미영 씨를 돕고자 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고민 끝에 적지 않은 금액을 빌려주었지만 이후로 김미영 씨는 연락이 끊기기 시작했고 약속한 돈도 돌려받지 못한 채 시간이 흘렀습니다. 결국 이정숙 씨는 가족들에게 사정을 털어놓았고 가족들은 금전적 결정을 미리 상의하지 않은 것에 안타까움을 느꼈습니다. 이후 이정숙 씨는 가족들의 조언으로 경찰서에 피해 신고를 하고 상담센터의 도움을 받아야 했습니다. 이 사연은 친절이라는 이름 아래 숨겨진 의도를 분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일깨워줍니다. 이정숙 씨의 경험에서 알 수 있듯이 가까운 사람일지라도 금전적 문제나 중요한 요청을 받을 때는 신중히 검토해야 하며 혼자 결정을 내리기보다는 가족이나 신뢰할 수 있는 사람과 상의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앞서 이야기한 대처 방법들을 생활 속에서 실천한다면 우리 모두가 예상치 못한 위험한 상황에 놓였을 때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를 수 있을 것입니다. 주변 사람들의 호의와 요청을 무조건적으로 받아들이기보다 신중하게 검토하는 습관이 건강한 인간관계를 지켜주는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일상 속에서 다양한 사람과 관계를 맺으며 살아갑니다. 그 중에는 진정으로 우리를 위하는 사람도 있지만 우리를 속이려 하거나 이용하려는 의도를 숨긴 사람들도 있습니다. 오늘 영상을 통해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파악하고 또 그들의 교묘한 접근 방식에 휘둘리지 않고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방법을 함께 알아보았습니다. 결국 우리의 신뢰와 감정을 악용하려는 사람들에게 휘둘리지 않으려면 무엇보다 신중함과 판단력이 필요합니다. 가까운 사람일수록 무조건 신뢰하기 쉽지만 특히 금전적인 문제나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 있을 때는 한 번 더 냉철하게 생각해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변의 지나친 친절이나 갑작스러운 요청에 응하기 전에 그 이면에 어떤 의도가 있을지 한 번 더 생각해 보고 필요하다면 가족이나 신뢰할 수 있는 사람과 상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예기치 못한 어려움에 처했을 때는 혼자 해결하려 하기보다는 전문가나 관련 기관의 도움을 받는 것이 현명한 방법입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스스로를 지키고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도 건강하게 유지할 수 있습니다. 사람은 겉으로 다 알 수 없다라는 말이 있듯이 사람을 너무 쉽게 믿는 것은 조심해야 할 일입니다. 신뢰와 의심 사이에서 균형을 잡으며 지혜로운 판단을 내리는 것이 진정한 보호의 시작입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 사람들과의 관계를 다시 돌아보고 중요한 순간에 더 신중한 결정을 내리는데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제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혹시 주변에서 비슷한 경험을 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여러분의 소중한 경험과 의견을 댓글로 나눠주시면 이 채널이 더욱 풍성해지고 많은 분들께 도움이 될 것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해주시면 앞으로도 여러분의 삶에 도움이 될 이야기를 계속해서 전해드릴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삶을 채우는 지혜 채널에서 여러분의 인생에 유익한 지혜와 정보를 전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